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1번에서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거 한번 먼저 보자면 일단 두 가지인데 바로 요 as well as를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요거였어요. 요거 요 두 개를 좀 많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단어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 gift가 명사로서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재능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재능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재능을 부여하다. 여러분 재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타고난 능력 아니에요? 그렇죠? 타고난 능력을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능이라는 거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는 의미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재능 있는 연설가라고 했을 때 그냥 기프트라고 하면은 이거는 동사나 명사가 돼버리는데 재능을 부여하다 동사는 안 되겠고요. 명사의 의미라면은 선물 연설가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재능을 부여받은 재능이 있게 된 거니까 이렇게 PP형으로 이렇게 수식을 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던 뭐뭐뿐만 아니라라는 표현 나왔는데 자 이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not only but also B죠. 그래서 여기서는 A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as well as라는 형태로 바꿨을 수도 있었는데 이때 자리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as well as 자체가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얘 자체가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하고 나왔으니까 유명한 작가가 여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연설가가 앞쪽에 나오게 돼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나의 부모님은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해 하셨다. 자, 이것도 한글 구문 분석만 잘 하면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자 주어 위치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다고요? 일반적으로 역순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궁금해 하셨다 동사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지라는 말이 나왔죠. 뭐뭐 할지가 바로 뭐가 됩니까? if 또는 whether가 됩니다. 여기 whether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야? whether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전체 덩어리가 whether가 이끄는 절, 목적어가 되는데 요 안쪽을 살펴보면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어순 그대로 맞춰서 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주어, my parents 쓰고요. 궁금해했다, 과거형이니까 wondered 동사를 써야겠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whether, 절로 이어져 있으니까 whether 접속사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면 되겠죠. 내가 갈 수 있을지, I could go, 남는 거, 대학에, to college 이렇게 쓰면 완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음악이 세계 공용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자, 여기서 뭐뭐라는 것을 여기 보이시죠? 뭐뭐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대시예요, 대.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주어 위치 똑같고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했다 동사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절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대절 안에서 보면은 음악이 세계 공용어이다 이런 거잖아. 그럼 음악이 주어 나왔고 이다 동사 나왔고 세계 공용어 보어 나왔고 됐죠? 딱 떨어지게 되겠죠. 자, 나는 나왔고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럼 전혀 깨닫지 못했으니까 never realized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동사형에 여기 have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have pp를 여기다가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ve never realized. 원래 우리가 이 never라는 녀석은요 이렇게 have pp 사이에 꼽살이 낍니다. ever라든가 never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꼽살이 껴서 써요. 자, 그 다음에 여기 that 나왔고 그 다음에는 쉽죠? 음악이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이다 나왔고 세계 공용어 universal languag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그녀가 그 프로젝트를 끝내자마자 여기서 끝내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이 나왔죠.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테니까 써두세요. 첫 번째는요 as soon as 라는 표현이 있어요. as soon as 이게 뭐뭐 하자마자야 접속사로.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 once입니다. once 됐어요? 둘 다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as soon as가 없기 때문에 once라는 녀석이 나오게 된 거죠. once가 뭐라고요? 뭐뭐 하자마자 일단 뭐뭐 하면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once라는 애 자체가 접속사이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그녀가 그 프로젝트를 끝냈다. 그대로 주어동사 목적어 순으로 쓰면 되겠죠. 됐죠? 여기서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게 왜냐면 뒤를 보면은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했다가 과거형이니까 여기도 끝냈다가 과거형이 돼야 됩니다. 시제 맞춰서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시작했다. 다음 것을 준비하기를요. 우리가 뭐뭐를 준비하자고 할 때는요. prepare for가 한 세트예요. 항상. 알겠죠? 뭐뭐를 대비하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비록 마이크가 문화적 차이들을 경험하지만 그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한다. 뭐가 이렇게 와? 에이? 죄송해요. 자, 그래서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도우, 이분도, 오도 뭐 이런 표현 쓰면 되겠는데 지금 힌트 단어를 보면은 여기 이분도 나와 있는 거 확인됐죠? 자, 그래서 이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 마이크가 경험한다 문화적 차이들을 그래서 마이크가 경험한다 문화적 차이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경험한다 할 때 3인칭 단수형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적응한다. 여기서 현재 시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현재 시제로 나왔잖아. 적응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에 맞춰 써야겠죠. 그래서 he adapts to. adapts to가 사실상 거의 영혼의 파트너예요. 뭐뭐에 적응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그가 적응한답니다. 어떻게? 그의 새로운 삶에 더 적응을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의 삶을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영작하신 거를 보면은요, 좀 어떤 특별한 구문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우리 오늘 테스트에서 본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전에 했던 뭐 관계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길어지는 뭐 이런 패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접속사의 주어동사 패턴이 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많이 틀린 이유가 첫 번째로 어순 때문에 틀린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거 있죠. 시제일치라든가 뭐 3인칭 단수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는 중등부에서 서술형을 약간 안 내는 게 대세잖아요. 이게 코로나 시대부터 딱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을 다시 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원래는 서술형을 안 내는 학교가 없었어요. 원래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서술형이 다시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서술형 안 내던 학교는 장성중밖에 없었어요. 원래는요. 나머지는 다 나왔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그 서술형을 볼 때 보통 5점 정도 돼요. 영작하는 게. 근데 그 영작에서 특징이 뭐냐면 수일치나 시제 있죠. 이거는요 부분 점수를 안 줘요. 여기에서 틀리면 부분 점수를 안 줍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것들 틀리는 순간 내가 부분 점수 그래도 한 5점 만점에 한 그래도 한 2, 3점 받겠지. 아니요. 빵점이에요. 그냥 빵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요. 계산 실수한 거랑 똑같아요. 이 시제나 수를 틀린다는 거. 그러니까 영작할 때 항상 이 동사형을 쓸 때는 언제나 우리가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시제일치를 제대로 했나? 수일치를 제대로 썼나?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롭게 이제 진도 나갈 부분이 바로 이 waiting for subject 요 교재인데요. 자, 보기 전에 앞서서 처음에 이제 여기 목차를 좀 먼저 볼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한 몇 페이지 넘겨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챕터는 크게 보시면 알겠지만 총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챕터별로 4개의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4개의 유닛.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주제별로 나눈 건지 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제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왜냐면 오른쪽에 보면 토픽이 버스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피보나치 시퀀스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주제 자체가 아트 앤 뮤직도 있고 매스도 있고 히스토리도 있고 랭귀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한 챕터당 여러 가지 소재로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챕터 2에도 보면은 소재가 earth science, 그러니까 과학 얘기, 수학 얘기, 예술 얘기, 역사 얘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과학 얘기, 그 다음에 사회적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역사 이야기, 또 이제 사회적 연구 얘기,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소재로 최대한 넣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지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봤는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지난번에 쓰셨던 교재보다 조금 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내용도 조금 더 많고 내용 자체도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그 1학기 중간고사를요 아마 3월 말에서 아니면 4월 초 이때쯤에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아마 한 반 정도 진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대충 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챕터 3의 한 10번 내지 12번 이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우리 내신 전까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넘겨보면은 이제 10페이지로 한번 펴보실까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나와 있고 before you read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문제 구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뭐 단어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에 관련된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before you read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제가 숙제로 이제 내드릴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이 처음 이제 책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단어 한번 볼까? 1번에 in public이라고 나와 있죠. in public이 뭘까요? in public. public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단어였나? 예, 그거 공공, 그러니까 대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in public 하면은 뭔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대중적으로. 자, 그럼 대중적으로라는 것 또는 어떤 이제 공공장소에서 뭐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게 F가 되겠네요. F. 그렇죠? In a place where many people can see you.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했으니까 어떤 대중 장소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2번에 acrobatics라고 나와 있거든. acrobatics.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acrobatic이라는 말 들어봤나 여러분? 이게 고개라는 뜻이에요. 고개. 고개. 됐죠? 그래서 이 고개라는 거는 이제 결국 뭐냐면요.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개란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듣냐? 서커스 같은 거 할 때 이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침 서커스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서커스에서 공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고개가 되는 거겠죠. D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entertain 보겠습니다. entertain은요, 여러분 entertainment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entertain은 동사로서 즐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즐겁게 하다. 그래서 E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E를 보면 to make people enjoy themselves.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즐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entertai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break into. 자, break into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깨고 들어가다. 그럼 깨고 들어간다는 건 뭐냐? 어떤 특정 분야에 진출한다라는 의미로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To enter a certain industry. 그래서 특정 산업에 들어가는 것 이게 break into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means를 보자면 여러분 mean은 뜻하다라는 뜻이죠. 의미하다. 근데 means는 명사로서 수단이라는 뜻이야. 수단. 됐네요. 자, 그래서 수단과 가장 적절한 거는 A가 되겠네요. A way to do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한 방법. 이게 수단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steady는 자연스럽게 C가 되겠네요. steady는 꾸준한이라는 뜻입니다. 꾸준한. 그래서 continuous, 지속적인 거죠. without stopping, 멈추는 것 없이. 이게 바로 뭐야? steady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아래 background knowledge, 배경식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위에 이 사진을 보면은요,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죠. 뭐 불고 있고, 뭐 노래하고 있고, 이게 딱 봐도 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살짝 나왔었는데 이게 그 버스킹에 관련된 거거든요. 버스킹. 버스킹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버스킹? 본 적 있으세요? 저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다고요? 버스킹을? 뭘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네가 뭐라고 뭘 빌리게 지금? 아, 그래요? 어디서? 저기 광장. 광장에서 했겠지. 어디서 해? 뭐 어디 시장 바닥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전. 여러분 그 제가요 놀랍게도요 그 고등학교 2, 3학년 때 제가 밴드부였거든요. 제가 왜? 내가 밴드부 하면 안 돼? 노래는 안 돼. 네.
근데 갑자기 기분 나쁘네? 아까 노래는 아니고 하니까 갑자기 기분 나쁘네? 저 드럼 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20살 돼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같이 밴드부한 이제 후배들이랑 이제 동기들이랑 해갖고 얘네가 이제 그 뭐 공연 같은 거 이제 좀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저기 그 신촌에 아주 조그마한 이제 그 소극장 같은 거 빌려갖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작게 해서.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개뿔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드럼체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몇 년 됐냐? 16년 됐네요. 16년. 예,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산 만큼 드럼체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까먹었습니다. 자기가 드럼을 칠 수가 있어. 아니 소극장에서 했다고요. 버스킹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자식아. 아무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아무튼간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지금 우리가 한번 쓱 살펴봐도 내용이 꽤 길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 문제도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세트야. 여기 12, 13쪽이 이게 쭉 문제입니다. 엄청 많죠. 이거는 숙제로 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필기할 공간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제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의용 자소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뭐 단어나 이제 해석 같은 거, 이제 뭐 구문이나 이런 거를 물론 이제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요 교재를 쓰면서 제가 추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요 교재에서는 뭘 드릴 거냐면 그 앞에 프린트가 보일 겁니다. 네, 저게 이제 추가 숙제예요. 추가 숙제. 별거 없어요. 저 추가 숙제는 어떤 거냐? 구문 독해입니다. 구문 독해. 구문 분석과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그 독해하실 때 정말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구문 독해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 잘했죠? 네. 그래서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거를 추가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요. 유닛 원래 한 3개 정도? 이 정도 나가는 게 이제 목표이긴 한데 유닛 3개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라 제가 일단 한 2개 정도만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 3개 정도 하는 걸 일단은 목표로 할 겁니다. 일단은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근데 내용은 이제 꽤 재밌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재밌었거든요. 이제 나름 이제 배경지식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재밌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닛 1의 제목이 The World is a Stage예요. 자, 세상이 무대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Street performance. 거리 공연이 has been around. 자, 있어 왔습니다. around 주변에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대요. However, 그러나 it wasn't until. 자, 여기 두 번째 문장부터 너무 중요한 구문이 바로 나와버렸네. 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여기 이시 있고 여기 대시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강조 구문이거든. 강조 구문. 들어봤어요? 이때 강조 구문? 이게 강조 구문인데 이 강조 구문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not until이라는 녀석도 껴있거든요. 요거 좀 설명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잠깐 좀 볼게요. 너무 중요한 녀석이라. not A until B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not A until B. 이거는요,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영작 시간에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배웠던 그 어떤 영작보다도 아마 얘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얘가 진짜 단골로 나와요. 단골로. 그나마 다행인 점을 말하자면요. 중등부 때는 얘가 잘 안 나옵니다. 중등부 때. 중등부 때는 얘는 나와요. 강조구문. 얘는 나오는데 이 나대견 틸비 갖다가 중등부에서 내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그냥 단골입니다. 단골. 맨날 나와요. 심심하네요. 자, 일단 이 녀석의 의미부터 한번 보고 그리고 얘가 왜 잘 나오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봐봐. not A니까 A를 안 한다는 거겠죠.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니까 B 할 때까지죠.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다. 그대로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해석으로도 되는데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그 다른 해석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얘를 좀 더 선호합니다. 이 해석을 좀 더 선호해요.
왜냐면 얘들아 봐봐. 위에 있는 해석은 되게 직관적이죠. 그냥 그대로잖아. B 할 때까지. A 안 한다. 그대로죠. 그대로죠. 근데 아래 거는 어떠냐면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근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되지? 좀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심지어 여기선 A 하다라고 나왔거든. A 하다? 근데 여기 not이 붙어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 요 위에 해석과 아래 해석이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에 있는 내용을요. 만약에 저녁 식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저녁 식사. B를요. 숙제하는 거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나는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저녁 안 먹을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거를 아래 버전으로 해석하면 나는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 저녁을 먹을 거다. 어때요? 똑같죠. 뜻이 똑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래 해석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제 나대현 TV가 이제 영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세 가지, 아니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요 바뀐 해석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대현 TV를 다른 버전으로 바꿔 쓰기가 너무 좋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얘를 다른 버전으로 바꿔 쓰는 거죠. 그 다른 버전이 몇 개 있냐?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강조 구문과 성문입니다. 강조 구문과. 이게 첫 번째.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요 강조 구문에 대해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강조 구문도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강조 구문. 자, 강조 구문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자면 강조 구문은요. 우리가 it is 과거 시제라면 was를 씁니다. 그 다음에 had 하고 땡땡땡 하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강조 구문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해석은 땡땡땡 하는 것이 바로 어쩌고 저쩌고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뭐뭐 하는 건 바로 뭐뭐다. 됐어? 이게 강조 구문의 해석이야. 자, 그러면 요 물결 자리와 땡땡땡 자리에는 각각 뭐가 들어가냐면 요 물결 자리에는 이제 강조할 말이 들어가는 거야. 강조할 말. 그리고 요 땡땡땡 자리에는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강조하고 나서 남는 말이 이제 여기다 써주는 건데 요 자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강조할 수 있냐면요. 보통 명사나 그리고 부사를 여기다가 강조할 수 있어요. 명사나 부사. 명사나 부사. 우리가 뭐 영작 시간은 아니니까 최대한 간추려서 할게요. 자,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I had dinner yesterday.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주 쉽게. 나는 어제 저녁을 먹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강조 구문에 넣을 겁니다. 강조 구문에. 여기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럼 강조 구문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일단 it is 땡땡땡 이게 한 덩어리죠. 근데 여기서 is로 쓰면 안 돼요. 왜? had잖아. had. 과거 시제니까 was로 바꿔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I 강조할 수 있고요. dinner 명사니까 강조할 수 있고 yesterday 부사니까 강조할 수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얘만 안 되는 거야. 동사는 강조가 안 돼요. 되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I를 한번 강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여기다가 강조할 말을 써주고 남는 말이 뭐예요? had dinner yesterda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되니?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It was that 이렇게 쓸 건데 이번에는 dinner를 강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남는 말이 뭐야? I had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또는 yesterday를 강조한다면 it was yesterday that 남는 말 I had 얘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강조한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I dinner yesterda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남는 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남는 말 had dinner yesterday. 지금 잘 보시면요.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합치면 이 문장 된다. 맞아요? 맞아? I had dinner yesterday. I had dinner yesterday. I had dinner yesterday. 어때요? 똑같잖아.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해석은 약간씩 다르겠죠. 파란색이 바로 노란색이다. 이렇게 해석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어제 저녁 식사를 한 건 바로 나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어제 먹었던 건 바로 저녁이었다. 세 번째 거 내가 저녁을 먹은 건 바로 어제였다. 됐어? 그러니까 강조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됐니? 자, 여기까지가 강조 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할 겁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할 거예요. 자, 이 결합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다시 한번 이 나데이 언틸비라는 구조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 강조 구문으로 만들 겁니다. 강조 구문으로.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it is 또는 was에 그 다음에 that이 나올 텐데 여러분 공간 없으니까 that은 내가 일단 이따 쓸게요. 그럼 요 자리에 이제 뭘 강조해야 되냐면요. 뭘 강조해야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until B를 강조할 거예요. until B. 자, until B는요.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부사구 또는 부사절입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부사 강조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until B를 이 자리에 넣을 건데 잘 봐야 되는 게 부정어잖아요. 여기 not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부정어는 여기에 따라와요. 여기. 그러니까 not이 일로 따라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씁니까? until B 내용을 씁니다. 여기가 강조된 거예요. 여기가 강조된 거고요. 그 다음에 not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끌려온 겁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씁니까? that을 쓰고 남는 말을 써야 되는데 남는 말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 A. A를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A를 쓸 때 A 부분이 원래 부정어였죠. 부정어 여기 not이 있었으니까. 근데 not이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 형태로 써줘야 된다라는 게 주의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이게 이론입니다. 이론. 자, 이론은 다 봤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 자, 아까 전에 제가 저녁 먹는 거, 숙제하는 거 이걸로 예시 들었으니까 이거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I did have dinner until I finished my homework.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내 숙제를 끝낼 때까지 나는 저녁 식사를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강조 구문으로 바꿔볼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it is that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시제가 didn't니까 과거형이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맞춰 썼어요. 자, 그 다음에 강조할 말이 뭐라고 했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요 강조할 말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됐니? 근데 아까 전에 쌤이 뭐라 했죠? 여기 있던 not이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not으로 쓸게요. 됐니? 자, 그럼 이제 남는 말이 뭐예요? 요거. 근데 우리가 did have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 시제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 had dinner. 그래서 이 남는 말이 어떻게? 요 that 뒷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됐니? 이러면은 이제 강조 구문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알려드렸던 요거를 해서 하면 돼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요거를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it was not until I finished my homework. 내가 내 숙제를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I had dinner. 나는 저녁을 먹었다. 그냥 그대로 해서 하면 돼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순서대로. 됐니? 이게 이제 나데이 언틸비를 활용한 이제 영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 A 자리를 긍정문으로 써준다는 거. 아까는 didn't have였잖아. 근데 had라고 지금 긍정문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요런 좀 학생들이 많이 틀릴 만한 이런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잘 나온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거를 토대로 요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however 뒤에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했죠? 여기에 강조문이었죠. 강조문. 여기 잘 보세요. 여기 not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요 부분. 부사구가 나왔네요. 여기가 뭐예요?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강조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남는 말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이세요? 긍정 형태로 나온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니? 자, 그럼 해석해볼까요? 그러나 it wasn't until the 1860s. 자, 그러면 186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street performance, 거리 공연이 얻었다. its name, 이름을 얻었다. 그 이름이 뭐냐? 바로 버스킹이란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해석은 별거 없어요. 뭐뭐 하고 나서야 186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거리 공연은 버스킹이라는 그것의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를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쓸 수 있느냐. 내가 다음번에 데일리 테스트 낼 때 여기 빈칸 빵 풀어버리고 한글 준 다음에 강조 구문 이용해서 영작해라 하면은 이거 쓸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알겠죠? 근데 내가 또 이런 거 은근히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표시를 해놔야겠죠. 이렇게. 네? 테스트 내야지. 이렇게 써놨어요. 테스트 내야지.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써놨어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거리 공연이라는 게 이제 1860년대가 되어서 이제 버스킹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Busking is the act. 자, busking은 행위인데 어떤 행위냐? Performing in public for tips. 자, 팁을 얻기 위해서 이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하는 행동을 말한답니다. 공연을 하는 행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버스킹이라는 게 parks, streets, and even subway stations. 그래서 공원, 거리, 그리고 심지어 지하철역이 are all popular busking locations nowadays. 그래서 요즘에 모두 인기 있는 버스킹 장소랍니다. 근데 사실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나 거리죠, 거리. 그렇죠? 특히 이제 홍대나 이런 데 가보면 뭐 거의 매번 본 것 같아요. 홍대 갈 때마다 버스킹 하는 거. 자, 그래서 buskers, 버스킹을 하는 사람이죠, busker. 자, 버스킹을 하는 사람은 visit these places. 이러한 장소들에 방문해요. During times of heavy foot traffic. 자, 봐봐. heavy traffic 하면 이 traffic이라는 게 이제 교통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heavy가 붙었으니까 교통이 무거운 거야. 이 heavy가 얘들아,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무거운이라는 뜻인데 엄밀히 말하면 빽빽한 뜻에 좀 더 가까워요. 빽빽한. 알겠죠? 그래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할 때 우리가 heavy rain이라고 해요. heavy rain. 오케이? 그러니까 빽빽한 비야. 자, 그러면은 빽빽한 그런 교통이 있는 경우겠죠. 근데 foot traffic이야. foot은 발이잖아. 그러면은 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있을 때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되니? 그거를 좀 부드럽게 해석한 게 유동인구가 많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 동안에 되니?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 동안에 이러한 장소들에 방문한대요. 그래서 perform 공연한답니다. In a variety of ways.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이 이루어진답니다. 공연의 대부분은 사실 음악 공연이죠. 사실 버스킹 하면요. 자, if observers enjoy the performances. 자, 만약에 관찰하는 사람들이 그 공연을 즐긴다면 그들은 might offer tips. 자, 팁을 제공할 수도 있답니다. In the form of money, food or gift. 그래서 돈이나 음식 또는 선물의 형태로 팁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지금 첫 문장, 이제 첫 문단을 다 읽었는데 첫 문단에서 주로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버스킹이라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게 초반 내용이에요. 정말 뭐야? 버스킹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버스킹이라는 거는 이제 유래가 이렇게 되고 1860년대에 버스킹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장소에서 되고 이제 팁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There are numerous types of busking. 자, 얘 자체가 바로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수많은 종류의 버스킹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두 번째 거는 많은 종류의 버스킹, 버스킹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네요. 자, some buskers. 자, 일부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perform dance numbers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댄스를 이제 하고 있나 본데 여기서 이 numbers가 숫자가 아니고요, 댄스곡이에요. 댄스곡. 알겠죠? 그래서 댄스곡을 공연을 한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might engage in more dangerous displays. 자, engage in 하면은 뭔가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참여하다.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댄스곡. 자, 다른 사람들은 참여할 수도 있어요. 더 위험한 공연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 더 위험한 공연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아크로바틱스와 같은 거죠. 아크로바틱스 아까 뭐라고 했죠? 고개라고 했잖아. 고개,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와 같은 더 위험한 공연을 할 수도 있는데 while 반면에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반면에 어떤 엔터테이너들은 perform 공연한답니다. as jugglers, clowns, or living statues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저글링 하는 사람 이거죠, 이거 공이랑
이렇게 하는 거. 이거나 아니면 클로우는 이제 원래 광대란 뜻이에요. 그리고 living statues니까 이제 뭐 살아있는 조각상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공연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 조금 잘렸으니까 조금만 취소할게요. 죄송.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초반 주어 부분을 보시면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는 형태가 나와 있어요. 잠깐 보시면 one이 주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합니다. 이렇게 형용사예요. 자, 근데 여기 구조를 보시면 여기서 of는 뭐뭐 중에야, 뭐뭐 중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뭐뭐한이 되겠죠. 가장 뭐뭐한.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수명사로 나왔죠. 복수명사. 됐죠? 그래서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주어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동사를 보면 is라고 단수 취급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버스킹의 형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is musical performance겠죠. 바로 음악 공연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뭐 아크로바틱도 있고요, 뭐 춤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고 무난한 건 역시나 음악 공연이라고 하는 거죠. Classical musicians might gather. 자, 클래식 음악가들이 might gather 모일 수도 있대요. With their instruments. 그들의 악기를 가지고요. To perform 공연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modern bands and folk singers. 자, 모던 밴드와 그 포크송 가수들이 might entertain crowds. 그래서 그 이제 관중을 즐겁게 할 수도 있답니다. With their own original songs. 그들 자신의 독창적인 노래를 가지고 즐겁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모던 밴드나 포크송 가수라면은 뭐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랄까 인디 밴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인디에서 이제 좀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기 누구 있을까? 저기 뭐야? 예전에 그 10cm 이런 가수들 그런 가수들도 다 이제 이 버스킹으로 이제 처음에 이름을 알렸었죠. 또 누가 있지? 저 혁오 밴드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이런 데에서 이름을 날렸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주로 나온 내용은 뭡니까? 버스킹의 종류에 대해서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Busking is an appealing opportunity for performers. 자, 버스킹은 공연자들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인 기회랍니다. 그래서 not all performers can find break.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not all 이 부분.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부분 부정. 자, 이거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부분 부정이라는 건 이제 부정어에다가 부정어 대표적으로 not이죠. 이 부정어에다가 전체를 뜻하는 말이 있어요. 전체를 뜻하는 말. 그러니까 전체를 뜻하는 말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all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every라든가 아니면 always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를 뜻하는 거. 자, 이런 애들이 나오면 바로 일부분만을 부정하는 즉 부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느냐? 모두 또는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모두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 말이 뭐예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여기를 해석해 보면은 모든 공연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야. 그럼 공연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있고 안 찾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일부분만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분 부정이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공연을 하는 사람 모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For clown or acrobat. 자, 광대나 아크로벳이 아까 아크로바틱이 고개라고 했죠. 얘는 고개사 직업이에요, 직업. 광대나 고개사에게 있어서 it may be difficult 어려울 수도 있대요. 여기 있은 가주어예요, 가주어. 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가 여기 진주어죠. to get a job. 그러니까 일을 얻는 것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 직업을 얻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for musicians 음악가들에게 있어서 여기도 지울게요. 음악가들에게 있어서 it can be difficult 또 가주어예요. 여기 또 가주어. 그 다음에 여기
또 진주어가 됩니다. 진주어가 보자.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자, 뭐가 힘들 수도 있냐면 to break into the musician industry. 아까 했었죠? break into 어떤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음악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many 자체가 주어예요. 그래서 do not pass auditions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을 통과하지 못한답니다. 실제로 오디션 프로는 엄청 많이 있었죠.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그렇죠? 뭐만 하면 오디션이야. 뭐만 하면. 그 한 10년 전쯤에 한창 오디션 프로 중에 제일 유행했던 게 그 슈스케거든요. 슈스케. 지금은 안 하나? 안 하죠. 슈스케.